안녕하세요. 46번째 주제인 출퇴근 제해하고요. 일상생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출퇴근 제해에 대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요. 2017년 12월 26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시행은 조금 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 그래도 개정 사항이니까 2019년에 출제를 한 바가 있어요. 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역사는 좀 있습니다. 보통 산재법 37조에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이 있는데 이 중에 1항 3호에 출퇴근 제해가 지금 이제 신설이 됐고요. 그 시행령의 일상생활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게 신설이 되기 전에는요. 출퇴근 제해상 통상 경로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근로복지공단도 그렇고 법원도 좀그 명확한 서로 간의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법이 이상하게 생긴 건 전혀 아니었어요. 뒤에서 보면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인정을 할지, 이게 사업주의 지배가 어디까지 가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처럼 출퇴근상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을 함에 따라서 일상생활의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실무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하게 되면 돈을 안 주겠죠, 당연히요. 인정이 안 돼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제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경로상에 있어야 되는데 잠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는 행위가 출퇴근 경로의 부수적인 행위로서 제3자가 봤을 때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출퇴근 경로의 넓은 의미라고 봐서 그 출퇴근 재해로 인정을 해주는 거, 요거를 보통 일상생활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OX 문제죠, 사실상. 자, 보시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한다. 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 누구나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나가는 거는 당연히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송통신대학이라고 수식어가 명확하게 있어요. 출제하신 분이 되게 정교하게 내신 건데 방송통신대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 어떤 그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어야 가능한데 그거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방송통신대학이고 확인사살에 임해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이면은 약간 일탈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선거권, 국민투표권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제분이 있는 경우는 아동을 보육기관으로부터 데려오거나 데려다 주는 행위도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사람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5개에 해당하는 5번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앞서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 보통 정확하게는 질부장사라고 해서 질병, 부상, 장애, 사망까지만 인정이 됐는데 그 이제 출퇴근재해는 왜냐하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해줬어요. 근데 공무원 등 특수직역은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7년 12월 26일 현재법 개정을 통해서요. 비공무원 신분인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재해를 넓은 의미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다분히 실무적인 얘기지만 이와 관련해서 원래 산업재해보상보험은요, 회사 고유의 업종별 보험료율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사고의 어떤 이력에 따라서 개별 실적료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은 따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현재 2022 현재는 1000분의 1을 지금 부과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재해는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실적료율 대상도 아니고요. 재해 발생 보고서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물어보셔서 이 시험과 관련 없지만 그 실무적인 내용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 산재법 30조로 제1항 3호에서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라고 규정을 이제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이제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35조에 가시게 되면 그 1항에서요. 먼저 1항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이거는 종전에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출퇴근 재해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느낌이 오실 텐데, 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통근버스를 이용했다 그러면 원래는 예전 기준으로 출퇴근하는 상황이니까 산재가 안 됐는데요. 사업주가 제공했을 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예전에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명확하게 이 요건이 맞다면 산재가 맞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뒤에서 어차피 그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고 제가 제 차를 가지고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도 당연히 그 자체 출퇴근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업주가 꼭 제공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남겨놓으면서 뒤에 있는 일상생활과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문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교통수단에 비록 사업주의 소유나 제공은 아니지만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카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공장이나 사무실이 조금 대중교통 어떤 영역에서 멀어가지고요. 근로자들끼리 카풀을 했을 때 사업주가 좀그 주유비를 좀 보전해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소유나 제공은 아니죠. 하지만 또 근로자한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전속되는 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약간 지배하가 약간의 이제 그 개입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 시험에 나온 거는 이제 개정이 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해서 7가지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5가지를 낸 거죠. 자, 여기는 1번은 설명드렸고요. 2번도 직업교육훈련기간 직업능력 개발 향상인데 단 여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이어야 되지 어떤 뭐그 과외방이나 개인적인 어떤 뭐그 강습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걸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거권, 국민투표권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동, 그다음에 장애인 포함해서 보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둘 다 가고 오는 거 다 되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문에 제시 안 된 건 6번인데 보시면 근로자들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에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도 그 일탈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7번은 또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필요한 행위에서 인정하는 건데 일단은 요거는 법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유두리와 재량을 위해서 좀 남겨놓은 그냥 기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번까지 출제가 지금 된 거고요. 이렇게 된 거고 정답은 이제 5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와 일상생활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